안녕하십니까. 융복합 의료제품의 시판 후 안전관리에 대해서 설명드릴 주식회사 사이넥스 오정자입니다.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입니다. 첫 번째, 국내 융복합 의료제품의 안전관리 제도, 그리고 두 번째, 해외 융복합 의료제품의 안전관리 제도를 말씀드릴 건데요. 그 중에서도 대표적으로 미국 사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융복합 의료제품의 안전관리 고려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국내 융복합 의료제품의 안전관리 제도입니다. 우선 안전관리 제도를 설명드리기에 앞서서 대표적인 융복합 의료제품의 유형을 살펴보고 각 유형별로 분류가 어떻게 되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입니다. 단일체 융복합 의료제품으로서 의약품으로 분류되는 사례인데요. 본 제품은 흡입기를 사용하는 천식 치료제입니다. 이 제품은 미털드 도스 이날러 의료기기에 의약품이 포함된 경우이고요. 의약품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의료기기는 의약품의 전달을 보조하는 보조적인 목적으로 사용이 되기 때문에 주작용 기전에 의해서 의약품으로 분류된 사례입니다. 두 번째 유형입니다. 두 번째 유형은 동일하게 단일체이면서도 의료기기로 분류된 사례로서 이 그림에서 보여드리는 약물 방출 스텐트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 약물 방출 스텐트는 의료기기로 분류가 되어 있고요. 그 이유는 의약품은 의료기기의 적절한 성능을 보조하기 위해서 코팅이 되고, 이 의료기기의 주된 작용 기전은, 이 제품의 주된 작용 기전은 의료기기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의료기기로 분류된 사례입니다. 세 번째는 합포장 융복합 의료제품입니다. 합포장 융복합 의료제품은 의약품과 의료기기가 각각 별도로 허가되고 제조되어서 같이 포장된 경우인데요. 그림에서 보시는 응급의료 세트가 예시가 되겠습니다. 응급의료 세트 안에는 의료기기인 창상피복제와 거즈, 그리고 의약품인 연고, 진통제 등이 포함되어서 합포장 의료제품으로 판매가 되고 있는 사례입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개별 포장되는 의약품과 의료기기가 동시에 사용되는 사례입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광역학 치료기가 대표적인 예가 되겠습니다. 광역학 치료기는 광과민 약물을 먼저 환자한테 투여한 후에 환자에게 의료기기 광원을 조사를 해서 치료 효과를 나타내는 융복합 의료 제품이 되겠습니다. 이 경우에는 각각의 허가사항에 특정 약물 및 의료기기 사용에 대해서 기재를 하고 있어서 크로스 레이블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제가 대표적인 융복합 의료제품의 유형과 분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유형은 주로 시판 허가를 위해서 의약품이냐 의료기기냐 분류가 돼서 판매 허가 절차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융복합 의료제품이 시판 후에 적용되는 안전관리 규정은 어떻게 될까?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융복합 의료제품에 적용되는 단독 규정, 그러니까 의약품, 의료기기에 대해서 규정하는 법은 있지만 융복합 의료제품이라는 영역에 대해서 단독으로 규정하는 법은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현재 시판 후 적용되는 안전관리 규정 또한 최종적 분류, 즉 융복합 의료제품이 의약품이냐 또는 의료기기로 분류되었느냐에 따라서 해당 분류에 적용되는 시판 후 안전관리 규정을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그림에서 보이는 것처럼 어떤 융복합 의료제품, 초록색은 의약품, 보라색은 의료기기로 보시면 되겠는데요. 이렇게 같이 복합된 융복합 의료제품이 분류에 대한 문제가 이제 처음으로 불거지겠죠. 그래서 이거에 대한 분류가 의약품으로 분류가 된다면 그 융복합 의료제품은 약사법에 따른 안전관리 규정을 준수를 하게 됩니다. 만약에 융복합 의료제품이 의약품이 아닌 의료기기로 분류가 된다면 의료기기법에 따른 시판 후에 적용되는 안전관리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그럼 융복합 의료제품이 의약품으로 분류됐을 경우 안전관리 체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별도의 융복합 의료제품에 대해서 적용되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융복합 의료제품이 의약품으로 분류가 된다면 의약품의 전주기 관리 체계에 따라서 안전관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여러분들 많이 보셨을 그림인데요. 의약품의 개발 단계는 비임상, 임상시험, 그리고 이후에 품목 허가 심사를 통해서 실제 시판되는 제품이 제조되고 수입되고 유통되어서 환자에게 사용되는 시판 후 사용 단계를 가지게 됩니다.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러한 융복합 의약품들이 이러한 개발 단계와 품목 허가 제조 수입 단계를 거쳐서 환자에게 사용되었을 때 이후에 시판 후 안전 관리를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가 주제가 되겠는데요. 의약품에 대해서는 안전성 정보 관리, RMP, 리스크 매니지먼트 플랜이라고 하는 RMP, 그리고 재심사, 재평가, 품목갱신 등의 의약품 안전성 사후 관리 체계가 도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판 후 사용 중에 소비자, 의사, 약사들은 안전성 정보에 대해서 제약회사나 식약처에 보고를 하고 있고요. 식약처나 제약회사는 이러한 안전성 정보를 수집을 해서 필요시 안전성 서한을 배포하거나 또는 허가사항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 식약처에 허가 변경 신청을 해서 허가 변경을 하는 이러한 체계를 갖추고 있는 것이 의약품의 안전관리 체계입니다. 의약품의 시판 후 안전관리 체계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약품의 시판 후 안전관리 체계는 매우 복잡하고 내용이 많아서 오늘 한정된 시간 안에 모든 제도를 말씀드리기에는 시간이 부족할 것 같아서 하나의 그림으로 식약처에서 잘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이 내용을 가지고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약품이 이제 비임상 그리고 임상자료, 품질자료를 모두 식약처에서 검토하시어 의약품을 최종적으로 허가를 내줍니다. 그래서 허가 시점에서 이 의약품 허가의 유효기간은 5년으로 되어 있어서 5년 후에 갱신이라는 이제 조건을 부여를 하고요. 의약품 허가 신청 당시에 회사는 RMP, 즉 리스크 매니지먼트 플랜을 미리 제출을 해서 허가 사항의 일부로 RMP의 내용을 허가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허가된 의약품에 대해서는 이제 우측에는 이제 전반적인 시판 후에 이루어지는 안전성 관리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주요 사항에 대해서 하나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상단에 의약품의 재심사와 재평가가 있습니다. 의약품의 재심사는 신약의 경우 6년, 자료 제출 의약품의 경우 4년, 희귀의약품의 경우 약 10년 동안 이제 재심사를 부여를 받고 있고요. 재심사 기간 동안에 회사는 이제 시판 후 조사를 실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판 후 조사는 사용 성적 조사, 특별 조사, 시판 후 임상 시험 중에 회사가 의약품의 특성에 따라서 선택을 해서 재심사를 실시를 할 수가 있고요. 이 재심사 기간 동안에는 매년 회사는 정기적으로 안전성 정보를 보고하셔야 됩니다. 재심사가 6년, 4년, 10년 후에 끝나게 되면 필요에 따라서 식약처는 해당 의약품에 대해서 재평가를 실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허가 당시부터 회사가 제출했던 리스크 매니지먼트 플랜입니다. 회사는 의약품을 허가 후 시판하면서 지속적으로 이 의약품이 판매되고 있는 동안은 리스크 매니지먼트 플랜에 따라서 이 계획대로 위험성을 관리를 해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현재 이 재심사는 RMP의 한 부분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 큰 축인 안전관리 체계는 부작용 등 안전성 정보입니다. 시판되는 의약품에 대해서 제약회사 또는 의료기관, 약국, 환자, 소비자는 부작용이 발생 시에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 부작용에 대해서 보고를 합니다. 또한 제약회사는 부작용뿐만 아니라 판매 중지, 회수 또는 이에 준하는 외국 정부의 조치가 있다면 이를 즉시 식약처에 보고를 해야 됩니다. 식약처는 제약회사와 그리고 의약품안전관리원으로 보고된 부작용 보고를 바탕으로 안전성 정보를 분석하고 평가를 합니다. 동시에 식약처도 독자적으로 해외 규제기관의 안전성 정보를 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안전성 정보를 바탕으로 식약처는 안전 조치를 실시를 하게 되겠는데요. 의약품에서 발생된 안전성 정보에 따라서 안전성 서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의사 또는 환자들한테 이 약을 사용함에 있어서 특별히
주의해야 하는 사항에 대해서 안전성 서한을 배포하기도 하고요. 또는 제약회사에 허가 변경을 지시하기도 합니다. 또는 안전성 정보가 매우 위해한 경우는 판매 중지, 회수 조치까지 취할 수 있고 때에 따라서는 허가 취소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융복합 의료제품이 의료기기로 분류된 경우입니다. 의료기기로 분류된 경우에는 의료기기의 시판 후 안전관리 체계에 따라야 합니다. 의료기기 시판 후 안전관리에 있어서 중요한 프로그램 위주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료기기의 시판 후 안전관리를 위해서는 부작용 보고, 추적관리, 그리고 재심사, 재평가 이러한 안전관리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부작용 보고는 의약품의 부작용 보고와 동일하게 허가된 모든 의료기기는 판매를 하면서 수시로 부작용을 보고를 해야 됩니다. 보고 대상은 의료기기 회사, 의료진, 환자, 소비자 모두가 해당이 됩니다. 또 의료기기에는 의약품에는 없는 추적관리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추적관리 대상 의료기기가 별도로 지정이 되어 있고요. 이 추적관리 대상으로 지정된 의료기기는 판매 시 모든 의료기기에 대해서 추적관리를 실시를 해야 됩니다. 의료기기에서도 재심사 제도가 있습니다. 신개발 의료기기, 희소 의료기기에 대해서는 4년에서 7년 까지 의료기기에 대해서 재심사를 실시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의료기기도 재평가 제도가 있어서 식약처가 재평가하기로 한 공고 후 1년 후에 재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특이적으로 2020년에 의료기기 사후 안전관리 제도의 일환으로 의약품과 동일하게 품목허가 갱신 제도가 도입이 되었습니다. 의료기기의 부작용 보고 체계입니다. 의료기기에서 수집하는 부작용 보고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첫 번째, 중대한 이상 사례, 그리고 예상하지 못한 이상 사례. 세 번째, 중대한 이상 사례가 발생하지는 않았지만 재발할 경우 중대한 이상 사례를 초래할 수 있는 사례, 의료기기이기 때문에 매우 특이한 사례이죠. 그리고 네 번째는 의료기기와 연관성이 확실하지는 않으나 중대한 이상 사례가 발생한 사례. 그리고 다섯 번째는 외국 정보의 안전성 관련 조치에 관한 자료, 그리고 여섯 번째, 그 밖에 허가 인증받거나 신고한 의료기기에 새로운 안전성 정보가 있다면 이를 보고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의료기기의 부작용 보고 체계를 보시면 최초 보고가 있습니다. 부작용이 발생을 했을 때 취급자, 환자는 식약처 또는 한국의료기기 안전정보원에 이 부작용에 대해서 보고를 해야 됩니다. 보고를 받은 식약처나 안전관리정보원, 의료기기 안전정보원은 부작용 보고 시점에 적정성을 검토를 해서 적절하다면 부작용을 보고 접수하지만 적절하지 않다면 보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처음에 최초 보고된 부작용 보고에 추가 정보가 발생하면 최초 보고와 동일한 경로로 해서 추가 보고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추가 보고 내용이 적절하지 않다면 다시 한번 보완 요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 보고 접수 이후에 이 부작용으로 인해서 환자한테 어떤 결과에 대해서 추가 정보가 수집이 되었다면 최종 정보를 보고를 해야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식약처와 정보원에 보고를 하고 내용에 따라서 보완이 요구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의료기기의 추적관리 체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기기는 1등급에서부터 4등급까지 인체에 미치는 위해에 따라서 등급이 결정이 되는데요. 그 중에서 일부 의료기기는 추적관리 대상 의료기기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추적관리 의료기기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의료기기 중에서 사용 중 부작용 또는 결함이 발생하여 인체에 치명적인 위해를 줄 수 있어 그 소재를 파악해 둘 필요가 있는 의료기기가 해당이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인체 내에 1년 이상 삽입되는 의료기기, 그리고 세 번째는 생명유지용 의료기기 중에서 의료기관 이외의 장소에서 사용이 가능한 의료기기가 해당이 됩니다. 이러한 추적 대상 의료기기의 추적관리 체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도표가 단순해 보이지만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의료기기의 제조나 수입업자는 해당 의료기기를 의료기관에 직접 또는 판매 임대업자를 통해서 의료기기를 공급을 하고 있고요. 의료기관은 이를 환자에게 사용 또는 시술을 하게 되고 필요시 의료기관은 제조 수입업자가 아닌 등록된 수리업자에게 의료기기 수리를 맡길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의료기기가 흘러가고요. 추적관리 대상 의료기기는 이 해당 의료기기가 어떤 환자한테 시술이 되었고 어떤 수리업자한테 맡겨졌고 어떤 의료기관에 그 판매가 되었고 공급이 되었고 또 판매 임대업자한테 어떻게 공급되었는지에 대한 모든 기록이 추적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왼쪽에 말씀드린 이 세 가지의 추적관리 대상 의료기기에 대해서는 제조 수입업자는 최종적으로 환자한테 그 사용 또는 시술된 정보에 대해서 모든 정보가 관리가 돼서 환자에게 또는 제조 수입업자가 의료기기에 대한 이상 정보를 발생 시 이에 대한 위해를 관리하기 위해서 추적 관리가 되어야 합니다. 다음은 의료기기의 재심사 제도입니다. 재심사 대상 의료기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작용 원리, 성능 또는 사용 목적 등이 이미 허가 또는 인증을 받거나 신고한 품목류 또는 품목과 본질적으로 같지 아니한 신개발 의료기기가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국내의 대상 질환 환자 수가 적고 용도상 특별한 효용 가치를 갖는 의료기기로서 식약처장이 지정한 희소 의료기기에 대해서는 재심사 대상이 됩니다.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신개발 의료기기, 희소 의료기기는 융복합 의료 제품이 의료기기로 분류가 되는 경우 재심사 제도 대상이 되겠습니다. 의료기기에 있어서 재심사 기간 및 중례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해도가 높을수록 등급이 높은 3등급 또는 4등급에 해당이 되는데요. 3, 4등급 중에서 신개발 의료기기는 보통 4년의 재심사 기간 동안 600예의 예술에 대한 정보를 수집을 해야 됩니다. 신개발 의료기기이면서 앞서 말씀드린 추적관리 대상 의료기기라면 4년 동안 재심사가 이루어지면서 600예가 아닌 전수조사를 실시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희소 의료기기는 재심사 기간이 6년이고 희소 의료기기 또한 전수조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